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저는 일단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라부 쇼 상품인 LABD를 좀 더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고용지표나 이런저런 부분들은 제 예상대로 인플레에 별로 좋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채권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구나. 이제 LABD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해주면 익절하고 끝내던지 해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미지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메인 이벤트라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황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보자면요.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또 하락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요즘 정말 끝을 모르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고용정보 업체인 ADP에서 내놓은 12월 비농업 고용 수치가 예상치 13만을 크게 상회하는 16만 4천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15만 5천 명씩이나 늘어버린 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몇 분 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입증이 됐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채권에는 악재인 소식들이었죠. 그리고 어제는 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2월 서비스업 PMI 수치 발표도 있었는데요. 역시 서비스업은 무너지지 않네요. 51.4가 나왔고요.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PMI 수치는 계속해서 50을 밑도는 수치가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세부 내용 한 가지를 좀 들여다보자면 고용과 지불 물가가 모두 높아졌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판매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책정되는 최종 판매가도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젠 기업들이 자기들이 나가는 돈은 많아졌는데 소비자한테 물가 상승 가격분을 전가시키는 게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결을 함께하는 기업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인 르카프에서 펩시코 제품들을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고요. 아니 펩시코는 코카콜라랑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사실상 필수 소비재 취급을 받는 기업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펩시코 제품을 안 판다는 거지? 하고 이유를 보니까 펩시코가 지난 2년 동안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린 거예요. 2022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가격을 10%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까봐 1년 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1년에 최소 40%씩 올린 거예요. 아니 복리로 따지면 오히려 40% 이상이 되겠죠. 물론 지난 2년 동안 인건비며 자재비며 유통비며 이래저래 제조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펩시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좀 감안해줘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르카프 측에서는 더 이상은 펩시코의 제품을 받지 못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전까지는 펩시코가 가격을 올린 만큼 르카프에서도 판매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워낙 브랜드 가치가 강한 기업이니까 소비자들이 지난번보다 좀 올랐네 하면서도 제품을 샀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순 없다. 소비자들이 펩시고 뭐고를 떠나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아예 제품을 사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 버린 거죠. 야 더럽고 치사해서 니들 거 안 먹어.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죽냐? 됐어 안 사.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르카프의 결정은 아무리 세계적인 강력한 기업이라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하는 행위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순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국제유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제가 어젯밤에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유가며 천연가스며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날의 소식이 영향을 끼친 탓이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에서 이번 이란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자신들이 한 거라고 밝히는 입장을 낸 거예요. IS 얘네들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한동안 좀 조용한가 싶더니 또 이렇게 모두에게 서서히 잊혀져 갈 때쯤 본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전쟁에 끼어들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원래는 이란이 테러의 배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하면서 긴장 사태가 벌어진 거였으니까요. 근데 뭐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테러가 IS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도 딱히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끝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에 유가는 급격히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에너지청에서 휘발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무려 1000만 배럴 이상 재고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휘발유 소비 자체도 뭐 별로 없나 보네. 수요가 역시 별 볼 일 없구나 하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개별 기업들 소식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파이퍼 샌들러에서 애플의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보고서를 내면서 애플은 어제도 하락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야 여러분 애플이 요즘 완전히 동네 북이 됐어요. 요즘 애플이 가오가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애플이 분위기가 한창 좋았을 때는 저런 안 좋은 보고서가 한두 개 나와도 야 쟤들 뭐래냐 애플은 무조건 사고 보는 거지 하고 그냥 주가가 잘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애플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기관들에서도 이
이때다 싶어서 맨날 애플 매도 보고서를 내니까 애플 주가 흐름이 요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졌죠.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2달 연속으로 거의 매일 $10,000 이상씩 주식을 매도해서 $4억 이상을 챙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4억 달러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현재 환율로 5,250억 정도 됩니다. 메타가 지난해에 워낙 폭등을 강하게 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수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도 매번 테슬라 고점이었고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CEO들이 고점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크 저커버그의 주식 매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 심리를 불러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하루아침에 무려 25%가 폭락을 했는데요. 모비라이가 자체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냈는데 고객사들의 반도체 재고 과잉 때문에 매출이 무려 50%나 감소할 것 같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비라이는 자율주행이랑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비라이가 이렇게 실적 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한 것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어제도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주들이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어요. 특히 인텔만 보더라도 장 초중반까지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 그냥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 또 인텔에 대해서는 야, 인텔 자회사인 모비라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싸잡아서 인텔까지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니야? 인텔은 다시 미래 전망도 좋아지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인텔의 매수세가 장 막판 강하게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 그 중에서도 SOXL이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이 좀 크죠. 근데 SOXL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멘탈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분들은 약간이라도 부분 익절이든 뭐든 해서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결국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가 수중에 현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전에 들어간 LABD는 가급적 오늘 밤에 결판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요. 오늘 밤은 또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뭔가의 매수나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 커뮤니티 게시판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